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 정도면 제가 예언이라도 한 게 되는 걸까요? 쌍용차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죠.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요. 이걸 만들지 않으면 쌍용차는 살아남을 의지도 없고 살려줄 필요도 없다고 평소보다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 출시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쌍용차의 인수 예정자인 에디스모터스가 한창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진짜 좋은 소식이구나 하고 봤거든요. 그런데 약간 의문인 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 출시 가능성과 의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간 정리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쌍용차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판매량 기복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차별성입니다. 픽업트럭 시장 자체를 지금 쌍용차가 국내에서 독점하고 있고 수입 픽업트럭이 많아지긴 했지만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스펙을 가진 차는 아직 없습니다. 르노도 픽업트럭이 있고 현대차도 픽업트럭이 있지만 아직 얘네는 국내 출시 생각이 없고요. 이 말은 뭐다? 전기차로 출시를 해도 이 시장은 쌍용차가 독점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경쟁력을 어필하기 가장 좋은 차라는 겁니다. 자, 일단 판매량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겁니다. 왜냐면 국내에선 선택지도 없고 상징성도 있죠.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되는 전기 픽업 트럭이니까요. 그리고 전기차로 개조하기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소형차보단 공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장점을 살려서 나온 게 F150 라이트닝하고 실버라도 EV잖아요. 얘네도 이미 시장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아마 렉스턴 스포츠도 전기차로 출시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조건대로라면 판매량을 내세우기도 좋고 개조하기도 좋으니까 주행거리도 확보하기 좋잖아요. 못해도 450km 이상은 뽑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 정도는 되어야 경쟁력을 갖춘 차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와중에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 출시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 드디어 쌍용차가 정신을 차린 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좀 감격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냥 좋아할 건 아니더라고요. 걱정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쌍용차가 아니라 에디스모터스가 말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에디스모터스를 깎아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에디스모터스한테 원하던 게 구체적이면서 체감할 수 있는 신차 계획이었는데 이걸 드디어 해냈구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에디스모터스가 말한 주행 가능 거리랑 이 주행 가능 거리를 실현하는 방법에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에디스모터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렉스턴 스포츠의 주행 가능 거리가 550에서 1100km나 된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봤더니 렉스턴 스포츠에 110에서 220kWh나 되는 배터리 용량을 탑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주행거리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550km까지는 어느 정도 오케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보통 이 정도로 말하고 환경부 인증을 받으면 많아야 520, 못해도 480km 정도는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1100km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기아가 EV9을 출시한다고 했잖아요. 빨라야 내년 초쯤에 나오거든요. 이 차도 주행거리가 540km라고 합니다. 테슬라도 지금 많이 나와봐야 재원상 650km 정도거든요. 그런데 에디스모터스가 1100km를 가능하게 한다?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테슬라에서 가장 좋은 스펙이 2배보다 좋을 정도면 글쎄요, 이미 에디스모터스가 테슬라보다 훨씬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았을까요? 더 납득이 어려운 건 배터리 용량입니다. 이 주행거리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코란도 이모션에 들어간 배터리 용량이 61.5kWh입니다. 그래서 나온 주행거리가 307km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배로 들어가면 600km 정도가 나올 거고 3배 들어가면 주행거리도 3배 나온다, 약간 이런 논리에서 탄생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냥 60kWh에서 300km를 간다고 치면 180kWh면 3배니까 주행거리도 3배 많은 900km가 나올 거고 에디스모터스가 말한 220kWh면 배터리 용량이 4배 가까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행거리도 4배 가까운 1100km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나 합니다. 일단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배터리 용량만 늘어나는 거라면 어느 정도 말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무게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거고 이렇게 되면 또 그만큼 전력 소비도 더 많을 거잖아요. 용량만 늘어난다고 이게 가능할까 싶은 거죠. 비교할 만한 차가 있습니다. 실버라도 EV는 아직 배터리 용량을 공개하지 않아서 비교가 불가능하고요. 마침 F150 라이트닝이 배터리 용량을 공개했더라고요. 131kWh인데 이 모델이 주행 가능 거리는 482km
200km입니다. 용량으로 치면 코란도 이모션이 2배인데 주행거리는 2배가 안 나왔죠. 왜 그렇겠어요? 무게가 그만큼 많이 나가니까요. 그리고 F150은 렉스턴 스포츠보다 훨씬 큰 차잖아요. 그런데 왜 용량을 저거밖에 못 넣었겠어요? 무게랑 퍼포먼스를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점을 찾다 보니까 딱 저 정도로 맞춘 거겠죠. 그런데 렉스턴 스포츠에 220kWh를 때려박고 주행거리를 1100km까지 끌어올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에디스 모터스 고위 관계자가 인터뷰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는지 보니까 기존에 출시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출시를 위한 개발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신차 개발에 수년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제반 사정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1년 안에 양산차 버전을 소개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직 양산 버전이 나오려면 1년 정도 남았다는 거고 그만큼 개발도 남아있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걸 고지고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나중에 제가 엄청 욕을 먹겠죠. 차라리 제가 욕을 먹고 이게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 스펙이 진짜 저 정도로 나온다면 쌍용차는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주식도 테슬라 수준으로 올라갈 거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 말을 차라리 쌍용차 쪽에서 했으면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건 에디스 모터스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이 쌍용차 쪽이 좀 더 현실적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에디스 모터스보다 회사 규모가 훨씬 크고 최근에 쌍용차가 어디랑 손을 잡았나요? 비아디랑 손을 잡았죠. 비아디는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기차 회사입니다. 이 회사랑 쌍용차가 배터리 개발부터 시작해서 신차 개발, 신차 생산 계획까지 모든 걸 손 잡았잖아요. 솔직히 중국 제조사라면 막대한 개발비라도 투자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기업들도 요즘 중국에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씁쓸한 현실이지만 CATL이 우리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안 된다면 CATL이라도 이 정도 스펙의 배터리를 개발하면 되고 쌍용차랑 손잡고 이 스펙을 실현한다고 했으면 오히려 더 믿음이 갔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에디스 모터스는 사실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회사입니다. 버스를 개조해서 판매하긴 했지만 아직 승용 모델은 개발해본 적도 없고 팔아본 적도 없는 회사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버스 같은 큰 차도 만드는 회사인데 몇 분의 1 수준으로 작은 승용차를 못 만들겠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작은 걸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요? 왜 전 세계 전자제품 회사들이 더 얇은 컴퓨터, 더 가벼운 스마트폰에 사활을 걸었겠어요? 더 제한된 조건에서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술력이니까요. 만약에 이런 기술력을 에디스 모터스가 가지고 있었다면, 아니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쌍용차를 살릴 수 있는 차는 J100이 아닙니다. 렉스턴 스포츠가 더 급합니다. J100보다 렉스턴 스포츠를 전기차로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게 참 냉정한 게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도 엄청 빨리 출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미 기아가 전기 픽업 트럭을 개발할 거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개발이 잘 돼서 렉스턴 스포츠가 5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출시가 1년 반, 2년 뒤에나 됐어요. 그러면 이 스펙은 굉장히 평범하거나 아니면 다른 제조사보다 뒤처지는 스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아까지 국내에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한다? 이미 EV9 주행 가는 거리가 540km면 못해도 500km 이상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렉스턴 스포츠의 경쟁력마저도 현대차 그룹에 뺏긴다는 겁니다. 이게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고 제가 쌍용차한테 너무 가혹하게 조건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차는 각질 때가 아닙니다. 회사의 존폐가 달려있는 프로젝트고 앞으로 나오는 신차들 하나하나가 쌍용차를 향한 여론이 될 겁니다.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낙인을 찍을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에디스 모터스가 2026년까지 LG 배터리를 장착한다고 했잖아요. 배터리는 그래도 LG가 개발하는 거니까 어쩌면 용량이 커져도 무게는 가벼운 배터리를 개발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미 LG가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런 기술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쌍용차한테 가장 필요한 건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다. 이미 시장 자체를 쌍용차가 독점하고 있기도 하고 렉스턴 스포츠의 상품성은 판매량으로 검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리스크가 적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바람이 있는 와중에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 개발 가능성 소식이 처음으로 들려왔다. 그런데 에디스 모터스로부터 들려온 소식이고 그들이 내세운 목표치가 주행 가는 거리 최대 1100km라는 거라서 다소 의문이 든다. 배터리 용량도 220kWh 수준으로 늘린다고 한다. 문제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 무게까지 같이 늘어나는 거라서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현 가능성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마냥 믿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